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구조, 여러분 잘 쫓아오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면 미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미래에 많은 변수. 여러분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이 챗GPT라는 게 AI라는 챗GPT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도태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국경제와 신경제가 오버랩되는 구간이다. 그죠? 오버랩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그 오버랩이 원활하지 않다. 그죠? 국경제는 이미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신경제는 실적을 못 내고 있다. 그죠? 실적을 못 내고 있다.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안 되는 기업도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우리 인구 구조에 변화가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산성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죠? 베이비붐 1차 세대와 2차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 1차 세대는 이미 다 빠져나갔고 2차 세대도 이미 2년 전에 스타트를 했다. 연 100만 명. 그래서 대략 한 11년에 걸쳐서 다 빠져나가서 고령화 인구를 채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거의 영향을 어제 한 3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죠. 지금 미국이 대선 중이잖아요. 해리스와 트럼프. 이 해리스와 트럼프도 우리가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그 이후에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미 미국이 앞서가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는 미국의 백인들, 토종들이죠. 미국의 토종들이 할 수 없죠. 토종들은 인디안들이니까. 미국의 백인들, 그죠? 그 다음에 그 러스트벨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해리스를 대표하는 거는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 흑인들이죠. 뭐 흑인도 다 이민을 온 거니까, 그죠? 어떻게 노예로 왔던, 나중에 뭐 이민을 왔던, 그 다음에 스페인계들, 에스파냐계들, 뭐 다 멕시코계들, 이렇게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민자들과 토종 아메리카가 충돌하고 있다. 토종 백인 아메리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에서, 물론 뭐 공산국가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그 다음에 개방을 한 나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베이비붐 2차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신문기자는 이거를 실버 쓰나미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버 쓰나미 충격.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자리를 메꿀 수 없다. 인구가 아이를 출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많은 이민자들을 개방하고 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30년 후에, 그죠? 30년, 50년 후에는 뭐 30년, 이미 한 20년 후에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어들면 그 1000만 명은 다 누가 메꿔야 되겠어요? 이민자들이 메꾸고 있죠. 대한민국도 이민자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을 개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기득권, 그죠? 이 시스템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세력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한 30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더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단기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아예 영주권을 주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뭐 2세들이 여기서 자라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한국인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출산하지 못한 부분을 외국인이 메꾼다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인구는 한 3천만 명, 그죠? 3천만 명. 그 다음에 이민 와서 이렇게 성장한 세대는 한 1천만 명.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도에서 한쪽은 이제 뭐 좌파가 될 수 있고 한쪽은 우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정책상으로 그러다 보면 그게 미국과 똑같은 어떤 정책적 대결, 색깔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 세대는 상관없어 할지 몰라도 여러분 한 30년 금방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은 다 그런 세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동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그 다음에 일극체제로 가는 그런 지금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잘못되지만 뭐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건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런 변화가 온다. 그죠?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는 2030년 가면은 이미 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쏟아붓는 재정 부담, 연금,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어떤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보시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통합 케어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어디가 뭐 여의도에 재건축을 하는데 통합 케어 센터를 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용적률 상환 주겠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왜 나오고 있나 보시죠. 자, 이건 이미 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밀라노와 볼로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 주요 도시인 피렌차에서 이 통합케어 센터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유치원과 요양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통합케어 센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노인이 넷이고 아이가 하나야. 그러면 유치원을 따로 짓고 요양원을 따로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없어.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유치원생은 하나고요.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4명이야. 그 얘기는 한 명이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미 유럽에서. 그래서 아동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 문을 닫아야 할 판인 유치원이 속출하자 이를 통합 케어 센터로 바꾸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유치원이 통합 케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해서 거부감을 갖지만 이거는 대세예요, 대세. 그죠? 노인들이 더 많은데 어떡할 거야. 그죠? 자기들이 살아야 될 판인데. 자, 이런 표현을 한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게 2차 베이비붐 세대. 그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생산력이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나라만 많이 낳은 게 아니야. 이 지구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그 많이 낳았던 64년생부터 74년생인가요? 그 세대가 다 은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충격을 주냐면 노동력의 종말, 그죠? 노동력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세대들이 일했던데, 그죠? 뭐 공장, 현장, 뭐 여러 가지 일들, 그죠? 어려운 일들, 그죠? 뭐 용접,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 그거 다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빠져나갔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은 인구 자체가 50명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은 그 일을 어려워서 하려고 하지도 않아. 우리 때는 힘들어도 일을 했죠.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더 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일도 잘 안 할 뿐더러 인구도 작다. 그래서 이 노동력의 종말이 온다라는 거. 이거는 독일에서 경제 오현으로 불리는 독일 연방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는
경제전문가위원회에 속한 마르틴 베르딩 봄루르 대학교 교수,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버 쓰나미가 덮치고 노동력에 종말이 온다. 이 독일의 석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의 은퇴는 이후 세대의 저출생 문제와 겹쳐 206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성장인데 우리의 인구 감소는 더 급격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깊은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베이비 부머 은퇴 쇼크 시대에 소막이 울렸다. 자, 이거 커다란 메가 트렌드죠. 그죠? 커다란 메가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된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글로벌 충격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앞으로 올 쓰나미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동력이 종말이 와. 그러면 그런 기술자들을 대체를 하면 되겠죠. 그 대체를 하면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옛날에 그 기술자가 시간당 10,000원 받던 거를 시간당 20,000원을 받을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적은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20,000원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우리의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얘네들은 이제 화이트 칼라만 꿈꿨잖아요. 대학교 나오고 그죠? 다 화이트 칼라만 꿈꿨는데 나가서 보니까 임금은 저임금이야. 그죠? 일은 또 너무 빡세. 그죠? 그래서 대기업도 그만두잖아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옆에서 블루칼라들 일하는 거 보니까 뭐 목수, 도배 보니까 우리의 수입의 2배야. 그죠? 자기 받는 수입의 2배야. 때려칠래나. 그러고 MZ 세대들이 요즘 블루칼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 3년 전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이 많은 대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퇴한 세대들도 벌써 어디로 가고 있어요? 대기업 임원들, 뭐 선생님들, 그죠? 공무원들 은퇴고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학원으로 가서 전기 배우고 있잖아요. 도배 배우고 있잖아요. 용접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인력들이 아마 메꿔주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공백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자, 이것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고 퓨 리서치는 2030년까지 미국의 얘기를 일단 하는 거예요. 매일 1만 명이 65세를 찍었다. 그러니까 매일 1만 명이 그냥 노령화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도 똑같은 문제죠. 그러나 미국은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긴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아이를 안 낳아도 지들이 아이를 안 낳고 기존에 살던 분들이 아이를 안 낳아도 뭐 미국은 워낙 또 아이를 안 낳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죠? 그것도 다인종들이 들어와서 뭐 아이를 많이 낳아주니까 미국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라니까. 독일은 오히려 지난해 마이너스 0.3의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침체에 빠졌다는 거야. 그러나 독일의 외교 전문지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독일은 2018년 이후에 침체를 겪고 있지만 실업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경기는 안 좋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요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독일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2차 대전 일으킨 원인이 우종학적인 원인인데. 그죠? 자기들, 뭐라 그러죠? 자기들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도 이민을 받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독일도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의 인구가 적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장은 안 올라가겠지만 급격하게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임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은 올라가고
또 노령화 인구는 많아져. 그럼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겠죠. 인프레가 나겠죠. 그죠? 이제 우리 앞에는 인프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물가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피곤한 세상이 된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제 절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고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도배 한번 부르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뭐 전기담 하나 전기 뭐 LED로 바꾸려 형광등 바꿔서 사람 부르면 그거 얼마나 비싸요. 이제 이 LED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배워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이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자,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일자리는 대량 남겨졌지만 이를 채울 만큼 직장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실제 독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65.3.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2022년 63.8. 계속 줄어들었는데 실업률은 안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2035년 가니까 400에서 600만 명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막 뭐 기술력도 뛰어나고 과학도 발전하고 뭐 그런 나라니까 뭐든지 어떻게든지 커버가 되겠지만 우리는 저가 노동력으로 그동안 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고 구경제를 이끌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저가 노동력은 아니죠. 그 숙련된 저가 노동자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그것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막 데려다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가 노동력을. 점점 더 많이 쓰겠죠. 요즘 뭐 지방은 어쨌든 막 인구가 서울로 다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이라도 좀 와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면 영주권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은 이제 다 외국인들이 이제 아예 진을 치고 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자, 실버 쓰나미처럼 말처럼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실버 쓰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의 문제다. 자, 미국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하는 자신의 저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서 이 사람도 인구학을 연구했나 보죠. 베이비 부머는 가장 규모가 큰 세대인데 그들이 이 노동시장에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숙련 기술자 계층이 사라진다면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은 불을 붙을 뻔하다. 요즘 미국에서도요. 이 배관공이 이 탑이라고 그래요. 배관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배관공의 임금이 무슨 회계사 일반 웬만한 화이트 칼라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야. 배관공이. 자,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도배도 1,000만 원 벌어요. 조금 열심히 하면. 요즘요 아파트에서 또 이게 전세 놓고 월세 놓으면 도배를 요즘 많이 새로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지저분하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분 도배 들어간다고 벽 한 면만 해달라 하면 몇십만 원이야. 근데요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부동산에서 알잖아요. 그럼 스케줄 내일 와서 해주세요. 그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바빠.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서 돈을 버는 거 봤잖아요. 도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자기 친구가 있어, 친척이 있어. 그러면 야, 너 그거 해. 이거 돈 잘 버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기술이 원래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했어. 공부하다 보니까 잘 안 풀렸어. 그런데 자기 재능은 손기술에 있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고. 자, 숙련공들이 인터하고 있다. 자, 독일 공영방송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4분의 3 이상 기업이 기계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70% 이상 기업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대요.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재 전쟁이 벌어졌다. 이미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이 숙련된 기술자들이 공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요즘 삼성의 문제도 사실은 이 인재 문제, 인재 관리 잘못한 거죠.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민자를 지금 개방하는 추세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보면요, 젊은이들이 기술만 딱 배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지금 기술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을 또 고려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즘 캐나다 같은 경우도요, 이민 가기 쉬워졌다고 그래요. 기술만 있으면. 기술과, 뭐, 나이가 좀 괜찮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이민 가기 쉬워졌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민을 개방하는 추세예요. 뭐, 캐나다 간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결국, 거기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 미국만 해도 지난해만 해도 뭐 미국이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개방을 많이 했죠. 외국인 취업자 수를 125만 명.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125만 명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올 3월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올 3월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3,111만 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취업만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 영주권 따고 뭐 시민권 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미국 시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2,769만 명보다 12% 이상 늘었다. 자, 이런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결과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과연 정말 흐름이 이 아메리카 토종의 뭐라고 그러죠? 이 반발, 그죠? 어떤 그 대응, 뭐 그다음에 뭐라 표현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민자들, 이 외국인 취업자가 가서 이민자로 가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그들이 미국의 주 세력이 되는 건지 아주 갈림길에 있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선거를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실버 쓰나미가 지금 서유럽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고 해요. 정치 지형이죠. 자,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죠? 이 많은 은퇴 세대가 들어가면 이제 은퇴 세대는 기존의 연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금을 내놓고 그 공공복지를 많이 달라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기존의 정부는 재정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젊은이들은 반발이 심하겠죠. 우리도 지금 연금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죠? 당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그 고속 성장해서 열매를 다 따먹고 연금까지 따먹고 우리 보러 다 부양하냐고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영국도 지금 영국 옆에 영국도 이제 그 공공의료가 있잖아요. 공공의료 이 MPS라고 이 공공의료가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국의 공공병원 병상의 80% 이상이 노약자들에 의해서 장기 점령이 됐대. 젊은이들은 치료도 못 받는 거야. 한 번 수술을 받거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 NHS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지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다. 자, 옆에 나라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연금 개혁을 카드를 꺼냈죠. 그랬더니 전국이 난리가 났었죠. 전국이 반대 시위로. 그죠? 그래서 막 폭력 시위를 불사하며 반대를 했죠. 그죠? 이런 충돌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서유럽의 정치용도 바뀌고 있는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서민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진보 좌파들의 생각이었겠죠. 그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 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됐는데 이제는 생산 연령 인구가 적어지고 노령화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죠? 그래서 노령층의 건강보험 연금 혜택을 제한하고 세금을 깎겠다는 구호를 내세운 우파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야.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유럽 또는 북유럽에서
선거가 일어나면 어느 당이 득세를 했나 그런 걸 잘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그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 이 나라가 30년 이상 진보 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은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그런 복지국가 그 장기 집권했던 그 좌파가 최근 우파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 교체된 배경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재정을 지원할 돈이 없다. 그죠? 이제 복지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영국의 노동당도 20년 이상 집권하지 못하고 이제 보수당한테 정권을 뺏겼고, 프랑스 사회당은 아예 정당이 공중 분해된 상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 좌파는 뭐 이건 정치 얘기 아니에요. 좌파는 어쨌든 재정이 충분해서 복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우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흐름이 서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중국도 저출산에 들어갔어요. 그죠? 중국은 여기는 더 심각해. 여기는 벌써 65세 인구가 14.9%. 그리고 여기는 아예 출산율이 하나만 낮자로 끝난 거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신생아 수가 2016년에 1880만 명, 불과 6년 뒤에 2022년이죠. 그러니까 한 22년에 950만 명으로 반토막. 중국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중국의 출생아들은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입양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그죠? 막아버렸어. 중국도 쇼크가 오고 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실버스나미는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심각하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 저성장, 미래 세대에 대한 복지비 부담, 전가, 그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죠? 그죠? 우리의 문제죠. 노령화 인구가 급격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방 소멸, 그죠? 지방 소멸까지 겹쳤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미 우리 젊은이들은 돈이 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노동하는 게 좋아서 블루칼라로 갔겠어요? 돈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AI 챗GPT가 활성화되면 이제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뭐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그들은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하면 앞으로 우리 정치도 어떻게 변하고, 우리 경제도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도 보이고,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좀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고퀄리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